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 지역의 재매각 물건 두 건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건 번호가 2018 타경의 11734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쌍용 하나빌리지라는 아파트입니다. 20평대 아파트고요. 감정가 1억 2200에서 세상에 감정가 대비 21%입니다. 2,558만 6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재매각 사건이기 때문에 최저가의 30% 입찰 보증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768만원입니다. 원래 2월 26일 날 경매가 스타트가 됐었네요. 1억 2,200부터 해서 근데 쭉 유찰이 됐었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단순히 이런 경우 다 뭐 하자가 뭐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임차인 보증금 인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죠. 인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입찰을 안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입찰 들어와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입찰 보증금을 날렸습니다. 그죠? 7차 9월 24일 날 3억 1,900 아니야 3억 천이 아니고 3,198만 2천원일 때 3,210만원으로 해가지고는 낙찰을 혼자서 단독 입찰로 받았다가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이제 또 한 번 더 유찰이 돼서 2,558만 6천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뭐 울산 전역으로 뭐 남구, 중구, 뭐 서구만이 아니라 기타 지역까지도 전부 다 지금 이렇게 시세가 조금씩 이렇게 많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울주라든지 뭐 북구라든지 동구 이쪽 좀 저렴한 아파트들도 시세 조사를 좀 잘 해보세요.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럼 혹시 압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등기부를 한번 보죠. 어떻게 된 건지. 등기부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자, 거래가액 1억. 2012년도 7년 전에 거래가액이 1억이었군요. 그죠? 2017년도 11월 13일 날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캐피탈 쪽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2017년 11월 23일 날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어떤 경우 되는 겁니까? 전세권은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확정일자, 그죠? 자, 그런데 등기부에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끝나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 그러는데 소유주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그런데 나는 이사는 가야 하고 그냥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사를 가면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예, 그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그래서 근데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그런 경우에 등기소에 가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사를 가게 되면은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있는 것 같은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 되니까 2018년 8월 13일 날 강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임차권에 기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그죠? 이 사람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경매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압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등기부에서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는 언제일까요?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말소기준 등기는 갑구, 을구를 통틀어서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그죠? 그 6개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있는 거. 근데 여긴 찾으니까 가압류가 있어요. 2017년 11월 13일 가압류 현대캐피탈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2017년 11월 13일보다 앞서는 전입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임차인, 아까 경매 신청한 사람이요 있거든요. 이 사람 전입 날짜 보겠습니다. 2015년 11월 10일입니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 11월 13일이고 임차인의 전입 날짜는 2015년 11월 10일이에요. 그리고 확정은 며칠 있다 받았군요. 잘 받아 놓으셨네요. 2015년 11월 19일 날 확정 받았고요. 확정일도 가압류보다 더 빨라요. 이렇게 말소기준 등기보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 그죠? 배당요구 종기일 2018년 11월 5일. 배당요구 당연히 했고요. 자기가 경매까지 신청했습니다.
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선순위 임차인이 당연히 임차인이니까 전입했고, 그죠? 그리고는 확정일자도 받았고, 그리고는 본인이 배당요금 및 경매 신청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의 보증금은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배당에서 다 받건, 배당에서 다 못 받으면은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울산 세무서도 있고 그런데요. 아, 이거는 낙찰되기 참 어렵겠습니다. 왜냐면 낙찰이 되지 않습니까? 낙찰 금액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2천 몇백만 원이죠? 그럼 2천 몇백만 원에 누가 낙찰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일단 경매는 경매 비용이란 게 있죠? 경매 비용부터 일단 빼주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압류 이런 게 있잖아요. 압류. 압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이것도 사실 얼마 들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울산 세무서에 있습니다. 압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세금은 그저 법정 고지일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좀 힘들어지겠는데요. 이런 어떤 세금 금액이 없다면은 모르겠는데 세금하고 같이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이 얽혀버리면은 금액이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이 안 되는 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일단 거기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현황 보고서도 봅시다. 현황 조사서. 법원의 현황 조사서. 법원의 현황 조사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최선순위 설정. 이게 말소 기준 등기를 뜻합니다. 2017년 11월 13일 가압류다. 아까 우리 찾았죠? 그리고 임차인 어떻게? 임대차 기간 전입 날짜 2015년 11월 10일. 보증금 9천만 원이고 임대차 기간은 2015년 11월 달부터였고 확정일자 11월 19일 날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 채권자다. 이런 거 아까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그리고 요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은 지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대항 요건을 먼저 갖췄잖아요. 전입을 했으니까 그 주택 여기서는 주택입니다.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도 있고 이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대항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도 했죠. 그런데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써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순위 19번 임차권 등기 있음. 임대차 보증금 9천만 원, 그리고 전입일자가 언제고 확정일자가 언제고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아니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전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자, 이렇게까지 매각물권 명세서에 법원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왜 낙찰을 받고 그럴까요? 들어가서 그리고 돈을 얼마 안 되지만 뭐 한 300만 원 되지만은 그 돈 날리고 말이 안 되죠, 그죠? 조심하셔야죠. 늘 보면은 현황조사서하고 매각물건 명세서, 등기부 등본 이런 건 자꾸 열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죠? 또 잔소리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말로는 배당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배당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현재 최저가가 2,558만 6천 원입니다. 거기에서 전 경매 보증금. 전 경매 보증금이 뭐예요? 아까 미납한 사람 있죠? 그죠? 미납했으면 입찰 보증금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새로 누가 낙찰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낙찰가와 합해가지고는 배당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직 낙찰이 안 됐지만 최저가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2,558만 6천 원하고 전 경매 보증금 319만 8,200원 그리고는 이걸 합해가지고요. 요렇게 매각 대금하고 전 경매 보증금을 합해서 거기서 경매 비용 127만 원을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제 배당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게 2,751만 4,2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배당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울산 세무서 있다고 그랬죠. 체납 상당액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이거부터 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경매 신청한 임차인이 9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무서 금액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원래 받아야 되는 거는 9천인데
2,751만 4,200원 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미배당 금액 얼마? 6,248만 5,800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세무서 금액이 있잖아요. 세무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6,200이 아니고 7,200이 되겠죠. 세무서 금액이 3,000이다. 이러면은 뭐 9,200이 되겠죠. 세무서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건은 입찰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 그죠? 이해관계인을 통해 가지고는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금 금액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세금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뭐 알려주질 않아요. 저때 언젠가 구청 쪽에는 제가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알려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 세무서 쪽은 전혀 알려주질 않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사건이라서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나와 있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 건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건 더. 자, 이번에는 2019 타경의 5798 사건입니다. 울산시 북구 화봉동의 화봉 휴먼시아 아파트입니다. 저희 지난번에 들어가서 3등한 사건인데요. 자, 이번에 1월 9일 날 다시 진행을 합니다. 감정가 2억 5천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1억 7,500만 원 됐습니다. 울산 30%씩 내려가는 건 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낙찰가가 3억 3,160만 원. 근데 차순위는 2억 4,710만 원. 39명 입찰했는데, 미납했어요. 시세 판단을 잘못했다기보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아마 2억 3,160을 쓰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순위 2억 4,710만원. 이분도 굉장히 그 당시 시세를 감안하면 정말 조금 저렴하게 금매 수준이다 할 정도로까지 나는 그렇게 한번 잡아보겠다 하고 쓴 것 같은데 이 차순위만 굉장히 좀 억울하게 됐죠. 참,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안내 드릴 거는 제가 지금 굿옥션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 옥션 사이트에서 가로 안에 차순위 금액 이렇게 해놓은 거는 차순위 신고 금액 이 말은 아니에요. 차순위 신고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차순위 금액은 뭐냐면은 2등 금액 이 말이에요. 2등 금액.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기준입니까? 무조건 2등 했다고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1등 금액 있지 않습니까? 1등 금액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내가 쓴 금액이 더 높아야지 차순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건 같으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래요. 와, 대박. 당연히 이 사람 뭐죠? 미납할 거니까 차순위 신고 얼른 해놓으면 되겠네. 당연히 미납할 거니까 내가 차순위 신고 해놓으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낙찰가가 지난번에 3억 3,160이었어요. 그러면 3억 3,160 빼기 입찰 보증금이 얼마였을까요? 지난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1억 7,500, 이번에도 1억 7,500이에요. 1억 7,500이 10% 뭐죠? 1,750만 원이죠. 그러면 3억 3,160 빼기 1,750 보다 내 입찰가가 높아야지 차순위 신고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실제로 이 사람이 3억 3,160 쓴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2억 4,710 쓴 사람이 이 사람이 1등을 했겠죠. 그죠? 이 사람만 억울하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권리상에 진짜 하자 없어요? 하자 없어요. 39명이나 입찰했는데 안 그래요? 39명이나 입찰했는데 자, 그래도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8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됐고요. 2012년도 그 당시의 거래가가 2억 8,200입니다. 2015년 5월 14일 근저당 병영 새마을금고 있고요.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입니다. 그 이후에 근저당 가압류들 쭉 있는데 전부 다 나중에 말소됩니다. 네, 말소 신청하면 소멸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리고는 전입 같은 경우에 소유주 전입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하자는 없고 아까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습니다. 입찰 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거는 단순히 지난번 1등한 사람이 실수한 거에 불과하니까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
또 울산 시세가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는 10월 29일이었어요. 2달 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월 9일 날 이번에 입찰을 할 때 그동안에 또 시세 변동도 있을 거니까 잘 조사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괜찮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